네, 안녕하십니까. 말로 푸는 소소한 일상 말송입니다. 벌써 상하이의 둘째 날이고요. 아름답고 볼 것 많고 먹을 것 많고 무엇보다 배움이 많은 상하이입니다. 상하이 둘째 날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한국인이라면 반드시 가야 할 대한민국 임시정부 청사입니다. 당연히 갔습니다. 아침 일찍 갔고요. 뭐랄까 애국심 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고, 대한민국이 얼마나 힘들게 건국된 나라인가, 내가 이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깊은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런 경험이었습니다. 만약에 상하이를 가시게 된다면 대한민국 임시정부 청사는 반드시 가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본인이 한국인이라면 말이죠. 이 근처는 상당히 좋은 지역이에요. 신천지라는 곳인데 우리나라로 따지면 약간 청담동 같은 곳이랄까요. 정말 고급스러운 가게들이 많았습니다. 아침이니까 커피 한잔 하면서 이 동네의 정취를 느껴봤는데 참 여유롭고 따뜻하고 무엇보다 고급스러웠습니다. 좀 걷다 보니까 배가 고프더라고요. 그래서 이 동네에 정말 유명한 맛집이 있다고 해서 한번 찾아가 봤습니다. 찾아가는 길이 너무너무 아름다웠어요. 왜 아름답냐면 단지 건물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각종 꽃과 그리고 아름답게 꾸며진 도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다 보니까 갑자기 뭔가 학생들이 엄청 서 있어서 뭔가 했더니 여기가 공산당을 뭔가 이렇게 교육 역사를 가지고 아이들을 교육하는 곳이었어요. 저는 사실 뭐 공산당에 관련된 내용은 없지만 배울만 했습니다. 볼만 했고요. 바로 이곳이 제가 찾아간 신천지의 맛집이었습니다. 엄청 오래된 곳이었고 뭔가 화려한 옛날의 중국 모습을 볼 수 있던 그런 곳이었어요. 너무 신기해서 사진도 찍어보고 하면서 기다렸더니 드디어 음식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맛있었고요. 조금 비쌌지만 이 정도의 가격을 주고 먹을 수 있을 정도로 고급스러웠습니다. 제가 원래 만두를 좋아하는데 각종 만두, 각종 딤섬들이 너무너무 잘 표현되고 맛있게 만들어진 곳이었습니다. 솔직히 더 먹고 싶었지만 혼자서 먹기엔 너무 양이 많았고요. 그리고 특이한 게 있었는데 바로 이것입니다. 정말 이 안에 들어있는 뭐랄까 이 고기와 소스가 어우러진 이 맛은 중국이 옛날과 현재가 아우러진 맛이었습니다. 디저트 너무 중국스럽죠? 너무 멋있지 않나요? 그리고 이 디테일 정말 살아 넘쳤습니다. 중국은 우리가 바라볼 때 그냥 거대한 나라 이렇게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이제 디테일이 있는 나라였습니다. 프라다에서 가지고 있는 별장도 한번 가봤어요. 차를 한번 마셔야 되는데 어디 가서 먹을까 고민하다가 이런 곳이 있다고 해서 가봤습니다. 저는 인테리어에 관심이 많고 이런 디테일 이런 게 관심이 많은데 여기 가니까 이게 바로 디테일이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상하이에 가면 반드시 가야 할 곳이 있습니다. 바로 예원이라는 곳이죠. 이 예원은 물론 지금은 이렇게 각색해서 멋지게 만들어놨지만 예전에 전쟁으로 많이 없어진 것을 복원했다고 해요. 그리고 많이 남아있다고도 합니다. 실제 여기에 가면 도대체 누가 어떻게 이 멋진 곳을 지었나 라고 알 수 있는데, 역사를 보면 어떤 한 중국 고나라의 관리가 부모님께 효도를 하기 위해서 부모님이 타지에 와서 힘든 생활을 하실 때 적적하지 않으시라고 만든 정원이라고 합니다. 정원이에요. 말 그대로 한 사람이 한 가족이 머물 수 있는 곳인데 이렇게 거대하고 이렇게 아름답게 지을 수 있느냐, 참 효심이 깊다라는 생각도 들지만 역시 중국의 관리 정도면 이 정도는 되는구나 라고 하는 스케일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아름다웠고요. 이 정원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이 배울 수 있었고, 이 자연과 어우러지는 어떤 그런 삶의 공간, 그 공간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에 대해서
정말 알 수 있게 해주는 너무너무 소중한 장소였습니다. 이 공간 안에는 다양한 디테일들이 있어요. 꾸며놓은 것들도 사람의 기분에 맞게, 오늘의 나의 기분에 맞게 갈 수 있는 곳들이 너무 많았고, 돌, 나무, 물, 그리고 건축이 정말 잘 어우러져서 이질감이 없었습니다. 사실 이 예원이라는 곳 바로 옆에는 엄청난 신도시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있다 보면 제가 타임머신을 타고 고대 중국으로 간 것 같은 착각이 들 정도로 이질감 없이, 그리고 이 안에 있을 때는 정말 이 시간 자체가 멈춰버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들게 해줬습니다. 만약에 상하이 여행을 가신다면 당연히 예원이라는 곳을 가게 될 거예요. 들어가는 입장료가 있기는 합니다. 근데 이 입장료를 내는 걸 아깝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정말 중국이 예전에 어땠는가? 우리나라의 예전과 중국의 예전은 어떻게 다른가? 그리고 이 중국 사람들이 옛날의 전통, 그리고 옛날의 기술, 그런 것들을 어떻게 보존하려고 하는가에 대해서 정말 눈으로, 귀로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정말 소중한 시간이었고요. 너무 아름다웠어요. 그리고 이 곳곳에 있는 디테일들이, 아, 중국이 진짜 대국은 대국이구나, 옛날에도 대국이었고 지금도 대국이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뿐만 아니라 외국 사람들도 엄청 감탄하고 있고요. 심지어 중국 사람들도 상하이에 놀러와서 이곳을 꼭 방문하는 곳이니까 꼭 방문하시길 바라고요. 저도 여기서 사진 한번 찍어봤는데 뭔가 외국인인데도 잘 어우러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만큼 디테일이 좋다는 뜻이겠죠. 옛날에 고대에 있었던 것들을 잘 보존했다라는 것 자체가 참 부러웠습니다. 그리고 그 옛날의 기술들이 현대에 와서도 촌스럽지 않고 오히려 앤틱하게 느껴지면서 이걸 현대에도 써도 되겠다, 또는 응용해도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좋았어요. 그리고 뭐랄까, 시간이 멈춘 것 같다고 했잖아요. 여기에 있으면 마음이 되게 편해집니다. 중국 여행에 공부하러 갔는데 이 눈으로 보는 것들이 그냥 모든 게 다 공부였어요. 단지 옛날의 건축 기술, 단지 옛날의 뭔가가 아니라 이걸 잘 보존하면서 현대와 어우러지게 만드는 그 중국 사람들의 감성, 그리고 디테일, 이런 것들이 다 공부였습니다. 예원이라는 곳 역사를 알고 가시면 정말 좋을 거예요. 예원에 가면 정말 뜻깊은 곳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바로 먹거리죠. 이 옛날 고대 정원을 그대로 옮겨 놓은 거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시장 골목들이 엄청 많고요. 당연히 관광객이 많기 때문에 여기에 방문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옛날 물품, 그리고 옛날부터 이어져 오던 것들을 팝니다. 근데 그런 거를 그냥 눈으로 보고 지나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신기하기도 하지만 남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남상만두라는 곳에 가서 점심을 먹었는데요. 1900년도에 지어진 만두 빚는 집이라고 해요. 도대체 역사가 얼마나 깊은 건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중국은 샤오롱바오가 유명하다고 했잖아요. 말 그대로 만두인데 조그만 만두도 있고 큰 만두도 있습니다. 근데 그 만두를 먹기 위해 가는 여정이 너무 아름다워요. 길거리도 아름답고 이 꾸며놓은 디테일들이 현재와 과거를 이렇게 잘 믹스해주는 그런 느낌입니다. 바로 이거예요. 이렇게 흔들릴 정도로 육수와 이 속에 있는 것들이 어우러져 있는데요. 먹어보면 털개에 알과 살들이 들어있어서 좀 다른 맛이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독특한 이질감이 중국에서의 뭔가 그 깊은 맛, 그런 부분들을 알 수 있게 해줍니다. 중국에 공부하러 갔다 그랬죠? 공원에서 AI 로봇을 만났습니다. 가장 놀란 것은 여긴 그냥 공원이라는 거예요.
제가 박물관 아니면 박람회 같은 곳을 간 게 아닙니다. 그리고 로봇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되게 많이 쓰여진 게 보이죠. 즉 이런 걸 귀중하게 쓴다기보다는 막 쓰면서 활용을 많이 해보고 있다는 게 놀랐습니다. 그만큼 중국은 실패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는 것 같았어요. 사실 어떤 과학이나 어떤 산업이 발전하려면 모두가 써보고 개선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빨리 개선하는 게 되게 중요한 시대가 되었잖아요. 특히나 AI 시대에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빨리빨리 바꿔주는 게 되게 중요한데 중국은 이미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이 기계가 저를 보고 처음엔 외국인이라고 하니까 등을 돌렸다가 다시 주인이 얘기를 하니까 악수를 먼저 건네더라고요. 이게 명령이 아니라 본인이 생각해서 저에게 준 어떤 메시지 아니었나 라는 생각에 정말 놀랐습니다. 심지어 걷다가 장애물이 나오면 자기가 알아서 인식하고 피해갑니다. 이건 명령이 아니에요. 본인이 생각하고 한 행동입니다. 저렇게 달려가는 것도 다 이유가 있는 거죠. 제가 생각하지 못하는 본인만의 이유가 있는 거죠. 그리고 제가 이제 간다고 하니까 따뜻하게 안아주기까지 했어요. 안아준다라는 건 마음속에 간직한다는 것이잖아요. 저 로봇 마음에 저는 어떤 사람으로 간직되고 있을까 참 궁금하고 이 세상이 빨리 바뀌는 데 있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 많이 하게 됐습니다. 중국은 팬더의 나라죠. 팬더가 너무 귀여워요. 그리고 예원은 사실 낮에도 되게 중요한데요. 밤에 가야 합니다. 중국은 조명의 나라죠. 이 아까 낮에 봤던 그 오래된 건축물에 하나하나 들어가 있는 그 조명들이 완전 다른 세상에 온 것 같은 느낌을 줍니다. 카메라를 안 들 수가 없고 이 영상을 안 찍을 수 없게끔 정말 아름답게 조명을 설치해 뒀어요. 물론 단순한 조명이 아니고 그 오래된 양식에 맞게 설치된 조명이라서 뭐랄까 조명이 주는 그 따스함 같은 게 있습니다. 신도시에서 높은 건물에 엄청 화려한 조명을 비추는 것과 이렇게 오래된 건축 양식의 조명을 비추는 건 확실하게 달랐어요. 나의 마음에 전해지는 어떤 그런 느낌이 전혀 달랐습니다. 바로 뒤에는 엄청나게 발달된 상하이의 신도심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안에서 정말 고대 중국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다양한 낮에 봤던 그 건축물들이 새로운 건축물인 것처럼 느껴졌어요. 어쩜 조명을 이렇게 잘 해놨는지, 아니면 이 건축물에 단지 별거 아닌 조명을 비췄을 뿐인데 이렇게 아름답게 되어 있는 건지 몰랐지만, 제가 봤을 땐 중국 사람들이 여기에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저희의 힘이, 저희의 기술이 이 정도 됩니다를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고요. 이 조명 색깔들을 보면서 중국 사람들은 엄청 화려한 거 좋아하잖아요. 원색 좋아. 근데 은은한 색깔들이 많았던 걸 보면서 이 중국이라는 곳도 점차 글로벌화되고 있다라는 부분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아름다웠고요. 이 노래가 나올 때 정말 황홀한 기분까지 들었습니다. 무엇보다 한국보다 다 큽니다. 이 큰 건축물을 보고 있자니 웅대함이 느껴지기도 했고요. 이렇게 뭐 약간의 쇼맨십처럼 안개도 나오고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런 디테일들이 정말 괜찮았어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와서 구경을 하고 있었고요. 중국은 되게 특이하게 10시인가 11시가 되면 전등을 끕니다. 전력을 아끼려는 건지 아니면 이젠 집에 들어가서 가족과 함께 하라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되게 특이하게 도시에 있는 전등들이 막 꺼집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 꼭 일찍 가셔서 이걸 보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완전 암흑 같은 예원을 보시게 될 거예요. 물에 비친 예원의 풍경인데요. 저는 이 사진을 제 메인 사진에 할 정도로 너무너무 아름다워서 소중하게
간직할 예정입니다. 이 안개가 나오면서 이 물 아래로 내려가고, 예전에는 이 물이라는 게 지금이야 구경하는 거지만 옛날에는 이동 통로였을 거잖아요. 그래서 배를 타고 이런 모습들도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약간 중국은 예전에 침략을 당해서 다른 나라의 문화들도 좀 섞여 있거든요. 그 섞여 있는 문화들도 함께 볼 수 있었습니다. 자, 다시 황푸강에 와서 상하이라고 하면 봐야 하는 그 장면, 바로 동방명주 그리고 상하이 타워입니다. 이거는 바로 마라롱샤라는 음식인데요. 제가 하루에 거의 30km를 걸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배가 고팠어요. 그래서 이 마라롱샤가 정말 맛있다고 해서 도대체 뭘까? 라고 궁금해서 맛있는 곳으로 가봤습니다. 맛은 정말 최고였습니다. 상하이에 가신다면 마라롱샤를 반드시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맥주가 정말 끊임없이 들어가는 그런 맛이고요. 이렇게 정성스럽게 또 까주시는 게 너무 좋아요. 제가 만약에 깠다면 상당히 좀 힘들지 않았을까 싶은데, 이분이 오셔가지고 정성스럽게 까주시는데, 보통 까달라고 하면 알바생의 표정이 변하기 마련인데 이분은 정말 웃으면서 까주셨습니다. 그만큼 중국의 서비스도 상당히 발전하고 있다라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너무 맛있는데 이런 옥수수 튀김 같은 게 나오는데 우리나라로 따지면 약간 입을 덜 맵게 해주는 것 같아요. 호텔 들어가기 전에 과일집에 들러서 과일도 사갔고요. 발이 너무 아파서 발 마사지도 받으면서 상하이에 이틀차 둘째 날을 마무리했습니다. 고맙습니다.